네, 이제 섹터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자, 어떤 핫한 업종들이 있었는지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한 주 관심을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 로봇부터 반도체 투톱, 원전 바이오, 다양합니다. 역시 로봇이 먼저 나오네요. 지금 미국에서 AI 행정명령에 이어서 로봇 행정명령,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호 대표님, 예. 앞서서도 로봇주, 여기 계신 네 분 다 해당되긴 합니다만 예. 로봇주 자주 전략을 언급하셨었어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좀 남겨주실까요? 사실 이제 올해 로봇주 1년 내내 사실 많이 밀어드렸는데요. 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로봇은 한 5년, 10년 정도는 계속 좀 하셔야 되는 업종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로봇 업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가장 크게 효율을 내고 또 수익성을 내는 또 토큰 발생량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 여기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AI에 탑재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스마트 기기들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뭐 물류 로봇도 있겠고 또는 이제 뭐 제조업 로봇도 있겠고 또 가정용 로봇도 있겠고 뭐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다 합쳐놓은 것을 이제 뭐냐면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6년도에 각각 휴머노이드급 이제 옵티머스,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을 좀 출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차의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8월 달부터 10월 때까지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물류라든가 제조업에 대한 로봇시 운전을 하면서 로봇시 운전을 마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아틀라스의 초기 모델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지금 현재 보면 가치가 이제 디스카운트 되었던 부분들이 이 성장성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 대형주의 로봇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요것만 말씀드리면 HL 만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의 인텔, 엔비디아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정도가 이제 로봇 부품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앞에서 추천드렸던 노브스타, 그다음에 SP 시스템즈, 시메스, 할라캐스트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부품사인데 여기랑 이제 만약에 부품사로 들어가면 테슬라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내년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지난번에 링크 솔루션이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요건 이제 3D 프린터 관련 주식이고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김호영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이제 한국피아이가 이제 많이 갔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손 관련 핵심 부품주다. 이런 정도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았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오른 건 아닌가라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실 법하거든요. 계속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강동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좀 로봇주의 순항 좀 더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 단기 과열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그 집중된 수급이 반대로 이제 단기 투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뭐 매일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볼 때 어떤 재료가 다음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내년 상반기에 일단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CES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좀 모아가는 관점이 좀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기계라든지 혹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것만으로 그냥 이제 우리도 로봇이다라고 해가지고 테마에 평선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후발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그렇기 있겠네요.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LG 네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SPG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모델 솔루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한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참 좋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로봇도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 휴머노이드 쪽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산업용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휴머노이드는 조금은 먼 미래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되면 주가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닐까. 허인남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 실제로 실현될 때까지 아직 성장성이지만 이미 주가는 뭐 거의 지금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이제 신고가 추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로봇들이 강한 그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AI 휴머노이드의 협력 모멘텀. 또 두 번째로는 역시 피지컬 AI 모멘텀입니다. 테슬라와 BMW, 뭐 벤츠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 제조 기술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투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그 20세기 제조 공정이 인공지능 로봇 중심의 이제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23년 기준 그 중국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이 180만 대인데 그 미국 대비 한 4배 수준입니다. 네네. 따라서 그 로봇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주라든가 감속기 관련주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심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드렸던 이제 한라캐스트라든가 뭐 클로버, 하이젠 RLM 등은 이제 계속 올해 조금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후속 개념으로는 이제 PNS 로보틱스와 뭐 제닉스 로보틱스 등 이제 섹터 안에서의 이제 선발주자와 이제 후발주자의 순환매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이런 로봇들의 조정 구간은 오히려 후속주를 재매집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에 이어서 이번엔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쪽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모멘텀도 살아있죠. 게다가 관세 불확실성도 해소되면서 동반 랠리를 보였는데 허인원 대표님께 또 여쭤볼게요. 어떨까요? 자동차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 5일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역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대차. 네.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주가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한 이제 안정화와 더불어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라든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수소 등 새 조직 개편 가능성까지도 이제 주가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동맹 이후 5년간 총 125조 원 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게 AI로 통하고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에 이제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또 피지컬 AI 관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DIC라든가 이런 중소형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짧게 자동차주 의견 조금 더 여쭤볼게요. 뭐 현대차 그룹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모멘텀 동력은 충분치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 뭐 그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자 구조인데 이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 지분을 그리고 기아는 다시 현대 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너무 없다라는 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룹 총수가 지금 지분율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경영권 방어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 반발의 효율적인 대응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배 구조를 다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 중심으로 아마 그 조금 이제 밀어주는 그런 효과가 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네. 하면은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이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가 시세가 많이 나왔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의 지분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이제 뭐 비상장이니까 그리고 지분을 한 10% 정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도 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주 뭐 보셔야 될 그 키포인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로 가볼게요.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 생각보다 지금 조정이 좀 길어지는 모습이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김동완 대표님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버티나 싶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까요?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달에 17만 원 했어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64만 원, 한 4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요. 현재 주가가 5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당을 받기보다는
아마도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보통 배당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배당을 받는 거고요. 배당률이 낮다, 안 좋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배당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팔면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라고 본다면 배당 받는 것보단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보너스 받는 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갔고요. 54만 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그만큼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락을 앞두고 이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이닉스에게 계속 좀 밀리다가 지금 보면 이제 구글의 TPU 효과 때문에 새롭게 HBM이라는 이 소캠 2세대 전체 물량의 절반을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긍정적이고 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형 GPU인 뉴빈의 AGM4를 장착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평택 공장에서 HBM4를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의 해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면 그런 반도체 투톱 앞으로도 주도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저가 매수, 조정 때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선택적 고민이 좀 나올 시점입니다. 김호영 대표님 어떠세요? 뭐 투톱에 대한 전략 한번 주신다면요? 일단 두 종목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 아이언 우드 출시와 제미나이 3.0 공개로 새로운 AI 칩, 이 TPU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친 엔비디아 성향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TPU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60%의 공급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만 앞서 김동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는 차익 매물의 영향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엔비디아 향 공급 물량을 이미 가격, 물량 모두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여기다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TPU의 등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켓 볼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주들 투톱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원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아무래도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자명해지고 있죠. 한동안 쉬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이 좀 쉬어가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또 원전이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 JP모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쪽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일단 JP모건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 현대건설은 글로벌 EPC 역량이 최상위권인 만큼 대형 원전 수주의 핵심 수혜가 일단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로의 이제 증기 발생기 이런 부분의 핵심 기자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원전 관련 이슈도 계속 나왔거든요. 일단 젠슨왕 CEO가 이번 주에 그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 그리고 안정적 공급의 해답은 원자력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루마니아, 튀르키예의 원전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 추세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든지 BHI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분까지 이제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더 눈여겨보시는 기업 있으신지 궁금한데 김호영 대표님, 원전주 쪽은 뷰가 좀 어떤 쪽이세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없이는 AI는 없다라는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방산주는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밸류체인들, 우진이라든지 또 SMR의 미국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었던 강원에너지와 같은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수급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비만 치료제 쪽 반응이 좋았었죠. 허인남 대표님, 뭐 연말까지 괜찮을까요? 바이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850선부터 930선까지 올라올 때 이제 그 로봇과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 제약군들은 그 미국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확보로 이제 수급이 붙어 있었고 탄력성은 역시 AI 바이오라든가 이제 새내기, 의료기기 쪽에 강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모멘텀이 크게 이제 오픈 AI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등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형성이 됐었고 네. 이제 국내 자체적으로는 정부가 한국형 메이오 클리닉을 이제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이제 확보하는 분위기입니다. 5일에는 로봇과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가 특히 바이오는 이제 안트로젠 노이즈와 또 대형주 키 맞추기에 의해서 이제 차익 실현 빌미로 한번 조정을 줬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은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좀 찬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바이오주를 보실 때 어떤 부분에 키 포인트를 둬야 할까? 또 제약바이오도 김동아 대표께서 이전에도 말씀 또 여러 차례 주셨었죠. 뭘 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10년 중에서 10년은 12월 달에 바이오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바이오 주식을 매수를 해서는 단 한 번도 실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앞서서 추천했었던 게 코롱 티슈진이었는데 4주 만에 한 70% 정도 수준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저도 역시 다음 주에 매수했거든요. 35만 원대 매수 진입했는데 한 70% 정도의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추천드린 지시셀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없이 좀 잘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에 보면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만 원대에서 급등해서 9배 정도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좀 좋게 보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아마 비만에서 가장 저평가 종목이 대화제약인데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또 전고점을 돌파 중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킵스파마 그리고 이제 온코크로스 그리고 IMBDX 정도 단기 급등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 채널에서 더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명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